안녕하십니까.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오페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옛날 이야기이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저는 대학에서 혹은 외부로 강연을 나갈 때면 오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매번 던집니다. 대답은 대개 똑같았죠.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앞섭니다. 이러한 반응은 성악가로서, 오페라 가수로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 대답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오페라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페라를 관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땠을까요?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한 5, 6명이 손을 들면 다행이고 어떨 때에는 아무도 관람해 본 적이 없었던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고 뮤지컬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실제로 공연을 관람한 사람이 훨씬 많았으며 뮤지컬이란 단어에 과거 공연을 관람해 본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오페라와 뮤지컬은 티켓을 예매하는 풍경도 많이 다릅니다. 뮤지컬은 원하는 캐스트, 스타가 출연하는 날의 좌석을 구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티켓 오픈 날짜를 확인하고 기다리며 어떨 때에는 티켓을 오픈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아 좋은 좌석은 다 매진, 동이 나버리기도 하죠. 이에 비해 오페라는 그런 열광적인 성원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꽤 인상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오페라는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어, 독일어 등 외국어 그대로 무대에서 진행되니까요. 대다수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에 비하면 오페라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또한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니 줄거리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줄거리도 옛날 이야기라 공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죠. 거기에다 뚱뚱한 성악가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배우들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잘생기고 키 크며 몸매 좋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뮤지컬에 비하면 외모적인, 즉 비주얼적인 여건에서도 경쟁에 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오페라는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들이 열광하는 공연 컨텐츠였다는 점입니다. 작품을 만든 작가와 작곡가는 오늘날 이름난 영화 감독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작품에 출연한 성악가들은 당대의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위치의 대중적인 장르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선 오페라가 장기 상연되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옛날에 유행했던 장르라서 비주얼적인 측면이 현재와 동떨어져서라고 치부하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오페라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해소하고 오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줄거리가 펼쳐지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페라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의 라틴어 오푸스에서 유래되었죠. 오페라는 독창자와 합창자의 노래와 연기와 춤을 무대 위에서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정의하자면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문학, 무용, 미술 등이 결합한 종합 무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오페라 구성 요소와 용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시면 오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먼저 오페라는 극과 음악이 합쳐진 것으로 대본이 필요하죠. 오페라의 대본을 리브레토라고 합니다. 리브레토는 작곡가가 직접 대본을 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오페라의 대본을 전문 대본 작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로렌초 다 폰테, 베르디는 피아베, 푸치니는 자코자, 일리카들과 주로 작업했죠. 본 과정을 통해 익숙해지실 인물들입니다.